제가 김종섭입니다. 지금 보통 몇 시에 계속 마치셨습니까? 네, 저 일단 요거 파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에 좀 필수적인 요건들을 보시면 경영 부분에서 아까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 노무 파트도 있을 거고요. 일단 원가 분석 같은 거라든지 경영 전략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같은 것들도 좀 필수적으로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공정 개선보다는 그런 생산 관리 같은 거라든지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네. 그리고 아까 행정에는 재무, 회계 쪽에 세무 부분하고 회계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무 체계들, 그다음 관련 법률 같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같은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업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쇼핑몰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자기 기업만의 또 디자인이라든지 전략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술 관련 인허가들, 특히 식품 제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모르셔서 많이 나중 돼서 걸리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도 많이 다니면 항상 그러시는 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간장을 만든지 된장을 만들어서 맛이 좋다 그래서 밴드 같은 데서 쇼핑몰 형태로 판매하는데 대부분 신고 들어간 이유가 다들 경쟁업체가 신고를 하겠죠. 나는 돈 들여가 이제 제조시설 만들어가 하는데 팔리는 거는 가정에서 만들어가 친환경이라는 게 더 팔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허가 요건들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신고를 하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거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자꾸 연락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애로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인허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겠죠. 상품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조금 이루어져 있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원가 분석된 가격들. 이게 막말로 이제 팔아도 손해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원가 분석이 좀 잘못된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피해 중에 장소가 이제 판매처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프로모션은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 홍보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원재료 값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비부터 해서 기타 이제 사무용품에 쓰는 운영비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원가 내용이 조금 계산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조금 어렵고 지금 많이 힘든 게 원가 분석이 거의 좀 안 돼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분석도 원가 분석이고 또 이게 조금 시장 조사 같은 걸 해서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조금 이렇게 창업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께 그래도 비싼 이유는 그만큼 품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안에서는 그게 조금 먹히기가 아직 힘든 부분들이고 특히 천연 염색 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공들여서 간물로 해서 하는데 굉장히 옷 한 벌에 20만원, 30만원 가니까 이제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죠. 요즘에는 또 굉장히 친환경도 있으니까 유아용품을 해서 수건이나 거제 같은 거를 천연 염색으로 해서 조금 가격대가 비슷하게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가격도 결정하는 요건 중에는 5만원짜리인데 5만 5천에 가치를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형태고요. 5만원인데 5만원 수준이면 한 번 사고는 두 번 살 이유가 잘 없는 형태고 5만원 구입했는데
5만 원 이하면 뭐 굉장히 조금 뭐 불량적인 뭐 기업으로 보고 뭐 재구매가 굉장히 떨어지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것들이 상품 마케팅이 그래서 좀 많이 필요를 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요즘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조금 많이 하는 것들이 소셜 미션을 좀 기반한 CI 같은 걸 만듭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뭐 취약계층을 고용을 위한 기업이고 좋은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어떤 다 이런 미션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사회적 기업 자체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기반한 CI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사례를 들면 뭐 CI는 보통 기업의 이제 브랜드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제 뭐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BI는 뭐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그것 좀 뭐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이란 로고는 C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I는 뭐 갤럭시라든지 뭐 지필이라든지 뭐 에어컨은 뭐죠? 네. 그런 좀 부가적인 네, 제품에 대한 로고들은 네, B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 뭐 CI 개발이나 BI 개발이 왜 필요하냐면 조금 뭐 어떤 다양한 좀 판로 확보라든지 기업의 좀 안정적인 뭐 성장이라든지 자립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 가치도 조금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보다는 CI랑 BI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소셜 미션을 뭐 좀 기반한 뭐 소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홍보 물품들 뭐 카탈로그, 리플렛, 뭐 판촉물 같은 데서 조금 들어간다면 조금 뭐 홍보 효과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만든 CI나 뭐 BI는 조금 각인될 수 있는 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I 같은 것들은 뭐 좀 스케치나 뭐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뭐 한 개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고 한 개는 마을 기업인데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뭐 그 유아식 건강한 유아식 곡물로 하는 뭐 유아식을 만드는데 뭐 아이를 안고 있는 뭐 엄마를 뭐 사랑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을 기업은 이제 뭐 그냥 농촌 어떤 영농 쪽이라서 저희가 좀 뭐 나무 밀짚 모자를 번떠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들 같죠. 그리고 뭐 용주에 있는 아마 여기 방문을 하시나? 선진지 개납대? 영주의 안국봉.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가실 시야인데 초창기 때는 뭐 이렇게 안국봉이라는 것들을 썼거든요, 개발을. 근데 이게 영농조합법인 안국봉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개인회사 느낌이 조금 났죠. 예전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걸어야 믿을 수 있는 뭐 생산 품질이고 뭐 상품 브랜드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 이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개인 기업 아니야?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으로 자꾸 이미지가 비춰져서 기존에 있던 거는 좀 BI로 별도로 이제 빼고요. 다시 이제 CI를 개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개발할 때는 뭐 주력 상품을 그냥 이미지화해서 넣고 뭐 동그라미는 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이제 부여해서 따로 이제 새롭게 다시 CI를 개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인데 그래서 각자의 뭐 좀 내용들을 의미 있게 좀 넣은 부분이고요. 저희도 뭐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도 뭐 주력이 식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칼하고 뭐 포크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진행했고요. 거의 저거는 초창기 만들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걸 거의 그려서 이렇게 줘서 이제 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나온 형태고요. 그 다음에 소셜 스토리가 조금 들어간 게 이제 토끼 감빵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예천에 지역면이 용궁면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가 이제 뭐 저기
용왕님도 못 드신 토끼 감빵을 이제 판다. 이런 형태로 이제 스토리를 조금 접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것도 뭐 사례를 아마 들으셨던 걸로 제가 교육 내용 보니까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스토리를 기반한 조금 CI랑 내용을 좀 잡은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도 있고 뭐 컨설팅도 있고 하지만 도시락이 좀 주력이다 보니까 도시락이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도시락 CI, BI로 네, 정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BP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했는 건데, 그 CI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써야 되는 명함, 뭐 저기 봉투, 소봉투,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간판,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통합 패키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회적 기업 되면 CI 개발하면서 봉투라든지 카탈로그 전단지, 봉투, 뭐 명함은 다 기본적으로 네, 통일하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나 차에 또 뭐 필요하다면 붙여놓은 랩핑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포장 박스도 거의 뭐 CI를 통해서 새롭게 다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기업이 알릴 수 있는 다 통일한, 정형화된, 통일된 그런 CI를 개발해서 모든 상품에 또 접목도 하고 기업 운영에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별도로 요즘 뭐 또 그렇죠. 지금 세대들은 스마트폰도 더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웬만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들을 다 하거든요. 홈페이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으면 조금 의심되는 기업이나 뭐 제품들도 확인이 안 되고 뭐 내용들도 확인이 안 되면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형태들인데, 요즘 보시면 뭐든지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여기에 뭐 주소가 어디 있는 건지, 제품이 뭐 사이즈가 어떤지, 수량이 어떤지, 뭐 기업이 몇 년 되는지 보통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으면 조금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약간 좀 떨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은 뭐 기업에 뭐 제품이 많고 하면 보통 쇼핑몰들을 제작들을 네, 많이 하지만 별도로 요즘 그런 뭐 네이버라든지 손쉽게 이제 간단하게 쇼핑몰 구축도 많아서 굳이 이거보다 또 그냥 쇼핑몰 형태로 가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뭐 홈페이지랑 쇼핑몰이랑 결합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 쇼핑몰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저희가 별도로 개발했었던 건데, 아까 저 영주 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에서 이제 별도로 GAP가 만들어지면서 생산 이력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여기 홈페이지랑 연동돼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했고 수확을 언제 했고 이 생산 일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AP다 보니까 내가 고구마를 사서 QR코드를 찍으면 언제 심어서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쳤는지 뭐 수확을 했고 뭐 해서 제품 출하를 언제 했다, 이 그 농산물에 대한 일정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기업들에서는 또 이렇게 뭐 제품보다 또 그 기업을 알리기 위한 또 소셜 스토리북도 많이 만들기는 합니다. 여기는 또 할 얘기들이 다양해서 많이 두꺼운데 뭐 한두 페이지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청도에 있는 이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된 곳인데, 청도에 있는 예술하시는 그 뭐 대금하고 뭐 이렇게 대금하고 전통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뭐 배워가지고 이때까지 오기 위한 뭐 과정들을 내용으로 사진과 뭐 간단한 스토리를 넣어서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네, 감동적인 그런 이제 책자를 또 만든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왜 좀 스토리가 필요하냐면, 아마 초창기 때 탐스 얘기 들으셨죠? 신발. 네. 그게 원래 이제, 베트남 쪽에 갔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서 그거를 와서 이제 1+1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착한 구매라는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전에 가격도 중요하다는 게, 내가 뭐
만 원치 샀는데 이게 얼마나치의 가치가 있는지를 느끼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발을 샀으면 이 신발이 제3세계 아이들한테도 하나 기부된다는 컨셉으로 가서 굉장히 이제 뭐 어마어마한 브랜드로 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하는 것들은 안경을 이제 맞추면 거기에 무료로 그 수술, 백내장 같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무료로 눈 수술을 해주고 커피를 사 먹으면 물을 기부하는 형태로 다 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도 뭐 가격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 제품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도 조금 많이 고려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인허가 요건이라서 뭐 해당하는 데는 뭐 식품 제조나 식품 적계 음식업은 인허가를 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식품 제조업 쪽에는 거의 지하수 같은 것들은 쓸 수는 있지만 거의 까다로운, 왜냐면 매달 그 수질 검사를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상수도 써야 되는 부분들하고요. 그럼 막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업 창업 전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들은 무조건 한번 다 체크나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또 중요한 게 생산해서 판매할 때 표기법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자체적으로 아까 전에 뭐 자체적으로 된장이라든지 만드는 것들이 다 식품 표기법도 위반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신고 전화번호 넣어야 되고 구람수라든지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자인할 때 상품을 개발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인증 기준에 따른 쓸 수 있는 제품 이제 뭐 CI 같은 제품 브랜드 인증표도 한번 확인 또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무료로 무단으로 또 사용하다가는 굉장히 벌금이라든지 제재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용기 개발인데, 용기도 뭐 이제 제품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뭐 다양할 수도 있고 패키지별로 또 뭐 구성할 수도 있는데, 용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에서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 경상북도에 이렇게 식품 제조하면서 도시락 만드는 기업이 이것도 설명했을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해서 이제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저희도 그런 빵 만드는데 가도 자기가 종류가 이제 뭐 찰빵이 있고 보리빵이 있고 한데, 이가 각 종류마다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 용기를, 포장 박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비용이 이제 뭐 장난 아니게 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논의한 게, 이제 박스는 동일하게 하고 디자인도 동일하게 하고 제품만 다르게 넣자.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뒷면에 이제 그 표기에 따른 체크할 수 있도록 뭐 3가지 종류 놓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찰빵이라고 표기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좀 저렴하게 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사직기업에서 이런 용기 개발을 했으면 원래 이제 네트워크로 하는 게 원가 절감에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도 해봤는데 기본 수량도 뭐 조그만 박스 같은 거는 뭐 1000장, 뭐 3000개, 비닐봉투 같은 거는 기본 10,000장, 그 밑으로 아예 제작 자체가 안 되는 형태고요. 디자인 입히고 하면 뭐 개당 뭐 쇼핑백 같은 거는 거의 한 300에서 한 700원까지 가고, 박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1000원대 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대량으로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형태라서 공동 개발 같은 것도 또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이 틀도 원래는 뭐 300, 500원대인데 금형 이 틀을 만드는데 500인가 1000만 원인데요. 근데 이걸로 만들면 찍기는 거의 뭐 몇십 원대로 간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 모아서 틀을 아예 제작을 해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꾸준히 계속 찍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 숟가락 뭐 요것도 다 공동으로 포장, 그냥 사회적 기업 로고 놓고 같이 만들었던 형태들이요.
그리고 여기는 뭐 거기 패키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패키지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스티커도 쓰고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판촉물 같은 것도 기업들에서 많이 쓰죠. 보통 뭐 우산이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기업 홍보를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뭐 사업 개발비로 나와서 쉽게 조금 뭐 구매를 해서 홍보 판촉할 때 조금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뭐 저희가 뭐 기본적인 뭐 홍보 전략이면 사회적 기업이면서 뭐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랑 또 뭐 긴밀하게 또 연관도 돼 있고 해서 초창기 때 푸드 앤 디자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이 도시락 품평회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럼 지자체에서 알았다. 우리 부서랑 좀 친한 부서 몇 군데 섭외를 해놓을 테니까 도시락을 몇 개 주문해서 품평회를 해라 해서 제가 준비해서 품평회를 하고 이게 홍보가 될까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내는 거죠. 뭐 경주시랑 같이 해서 뭐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기업이 설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품평회를 개최를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이런 형태였던 홍보. 이는 일부러 뭐 신문기사 내려면 비용도 줘야 되고 친분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타야 되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건 지자체에서 그런 신문사에 연락해서 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랑 조금 할 수 있는 것들도 홍보 방법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해서 공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도 이렇게 했죠. 뭐 저희가 초창기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마을기업 취재 지역별로 취재하면서 해당하니까 이제 취재에 응해서 뭐 홍보를 한다든지 사회적 기업들도 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초창기 때 이렇게 방송 지역 방송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엔 뭐 저기 안동 MBC라든지 TBC 같은 경우나 뭐 도에서도 공익 광고처럼 아마 보시면 보실 것 같아요. TBC 같은 경우는 청년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공동체 기업에서 인터뷰하면서 많이 뭐 농촌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포항에서도 아마 뭐 그런 사회적 기업들 내용들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참여해서 좀 홍보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뭐 여기 창업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취업을 많이 하시는 상태인가요? 여기 취업 예정자들이 많으신가? 취업이 많이. 이건 뭐 사회적 기업이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CI 개발이라든지 판촉물이라든지 봉투를 개발하기 위한 뭐 계약서고 이게 사업 개발비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거의 진행하면 되시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게 좀 증빙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그냥 준비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 계약서 작성했고 그 관련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첨부돼야 되고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플렛 시안 같은 것들을 검수했고 최종적으로 뭐 리플렛은 몇 부가 납품이 됐고 뭐 판촉물 썬캡은 뭐 납부돼서 확인한다 이런 서류가 정리돼서 보통 지자체에 들어가야 정산이 보통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했다 영수증 그냥 뭐 견적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깔끔한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